너무 잘만 만난 탓이지.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탓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우들은 야 하면 박수 치면 성공했다고 그냥 아주 그냥 한호성을 터뜨리는 거야. 나는 우아한 게 딸님이 두고 와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 속은 간 데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한호성을 질러버리니까 지금 탈북에 성공했다고 지금 이거지. 아, 분명히 강아지는 200만 원짜리 금목걸이 끼고서 병원을 가는데 노숙자들은 치료를 못 해가지고 죽어간다고 그래도 누가 나 거들다 한번 썩어 빠진 그 자본주의 세상을 받았잖아요. 그쵸. 일반 집에서는 진짜 밥술이라도 그나마 뜨고 이제 기름이라도 국에 몇 방울 떨궈 먹을 정도가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시누이들 덕을 많이 보고 살았네요. 그렇죠. 많이 봤죠. 그러게요. 그러다가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어딘가에서 살 거야라는 꿈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아예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나서 자랐으니까 이 땅이 척박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핍박을 받아도 그냥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숙명이구나. 그러니까 뭔가가 좀 부족하고 뭔가가 좀 억울해도 너무 잘만 만난 탓이지.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탓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은 권력이라도 있고 돈이라도 있고 하니까 그 권력하고 돈으로 자식들 지켜주고 내세워주는데 나 부모 잘못 만났는데 그것도 또 뭐 부모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부모도 최선을 다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는데 저희 큰 신우가 먼저 왔는데 자식을 두고 갔어요. 자식 그 조카를 제가 키웠어요. 근데 키웠는데 뭐 할머니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 남의 손에 맡기고 생이별해서 사는데 또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인지 기약이 없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은. 언제 만날지. 여기 너무 좋으니까 그 한국에 살면서 맨날 그래요. 우리 저녁에 상추에다가 삼겹살 싸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맥주 한 잔에 먹고 맛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로 해요. 그러니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상추는 또 뭐고 삼겹살은 뭐 거기는 그냥 돼지고기 하면은 그냥 때 살아내면 비계 이렇게 그렇게 하고 거기는 부르라고 하잖아요 상추를. 근데 상추에 삼겹살 싸 먹고 마늘에 뭐 장 찍어 먹고 되게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좋다는 거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고생하는 걸 알아요. 거기는 맨날 구르빠 오고 뭐 조사단이 중앙에서 와가지고 이 집 식구 중에 누가 없어졌냐 언제 행방불명됐냐 연락을 중국이랑 가지냐 엄청 캐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노심초사에서 살던 터에 신우들이 이제 더 이상은 해외화다가 안 되니까 작전을 짜자 해서 그때까지도 제가 이게 시댁에서도 아마도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랑은 토의를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그러니까 신우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우리 큰 신우가 그러면 엄마랑 동생은 거기서 살고 나는 내 아들이니까 데려가야겠다. 내 아들만 보내라. 내 아들만 보내는데 대신에 현금을 줄 테니까 엄마 얼굴만 봅시다. 우리 엄마 얼굴 보고 내 아들은 나한테 주고 엄마는 다시 가서 아들이랑 사세요. 그 작전을 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밤에 가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때 무릎이랑 안 좋았어요. 그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어린 조카를 데리고 야밤에 브로커들 따라서 가니까 시어머니도 깜빡한 거야. 아니 내가 갈 때는 가는데 올 때는 나 혼자 그 야밤에 안 보이는데 눈도 어둡지 다리도 안 좋은데 집으로 어떻게 돌아오지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은 좀 촉이 좋았었나 봐요. 출장 가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어느 날 이 조카를 보내고 이렇게 만날 거다. 미리 연락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가겠다고 하면은 엄마랑 조카랑 내보내고 너는 집에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면서 하는 소리인가 보다 했는데 뭔가를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게 순진하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어떻게 돌아내서 그러니까 그 밤에 압록강을 건너서 채국 중국 갔다 밤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랬죠. 그냥 강을 건너서 얼굴 보고 어차피 돈을 여기서 보내면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떼가지 않냐. 그러니까 현금으로 어머니한테 줄 테니까 스타킹만 갖고 와라 그러면 스타킹에다가 돈을 해서 허리다가 꽉 차서 안전하게 집으로 보낼 테니까 진짜 저희 시어머니 스타킹에 허리 차고 나갔다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야 나는 혼자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저는 진짜 단순하게 어머니 그러면
뭐 시간대가 초저녁에 한 7시 때 나갔다가 밤에 9시, 10시 예.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같이 갔다 올게요. 근데 저희 또 딸내미가 그때 돌도 근데 3살, 4살 때 그때 딸내미가 우리 딸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촌 그 신우가 있어가지고 우리 잠깐만 나갔다 올 때니까 그냥 우리 딸 요거 3, 4시간만 봐주세요 하고 나갔던 거예요. 딸내미도 엄마 어디가? 그때는 말을 금방 번질 때니까 엄마가 금방 갔다가 너 곰돌이랑 깎아 사갖고 올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갔는데 웬걸요. 아주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니까요. 브로커들이 당일날 전화가 왔어요. 몇 시에 어느 지점까지 나가서 북한에 그 서경천 봉다리가 있어요. 그거 들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해가지고 집에서 나갈 때는 자연스레 나갔어요. 나가서 조카랑 저희 시어머니랑 저랑 나가서 3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장난치는 건가 뭐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딱 하니까 똑같은 봉다리 든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네 아니냐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조카 이름 부르면서. 그래가지고 맞다니까 자기네 따라오래요. 그래서 가니까 자기네 집에 또 몇 시간을 또 있다가 어두워지니까 움직였는데 저는 그때 압록강에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하고 조카는 노약자라고 튜브도 아닌 그 자동차 바퀴 있잖아요. 거긴 자동차 밖에 타이어, 여기는 이게 타이어가 그냥 통으로 갈아채는데 거기는 고무바퀴 안에 또 이렇게 그 볼처럼 그 튜브가 또 끼워서 넣잖아요. 바람 불러가지고. 근데 그거를 빼고서 겉에 그냥 고무바퀴에다가 구불망처럼 이렇게 막 구멍을 떠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조카는 그 물에 그냥 잠겨 그다 앉혀놓고 저랑 또 다 같이 넘어가는 애 한 명이, 여자애 한 명 있었어요. 걔를 이거 튜브를 잡으래요. 근데 그게 균형이 안 맞으면 이게 튜브가 이렇게 뒤집어질 판인 거예요, 지금. 어머나. 그러니까 끝에서 끝을 균형을 맞춰 잡았는데 시커먼 밤에 아니 그거를 딱 잡았는데 발이 안 닿아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깊다. 무서워. 나는 무서워가지고 나는 안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무슨 말 하냐고. 숨도 못 쉬고 진짜 건너갔는데 아니 건너가니까 이게 나는 딱 건너가면 신우들이 마중 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우들은커녕 우리 보고 이제 튜브에서 내려가지고 저짝까지 가래요. 아니 가는데 이게 당리에서도 중국 연선까지도 거의 한 50m를 가야 중국 연선 쪽에 길바닥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국경경비대에서 발각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뛰어서 가래요. 근데 나는 너무 긴장했으니까 이게 막 뛰어가는데 순간에 그리고 느낌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느낌. 아니 그 자리에 펄싹 주저앉은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기운이 너무 빠지고 너무 긴장하니까 이게 온몸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어떡해. 손발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진짜 뒤에서 누가 너 그냥 거기서 하고 목덜미를 잡아도 잡아가세요. 그냥 이 정도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앉아있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나를 잡아가든지 데리고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나는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대략 그때는 나이 드신 저희 시어머니가 더 빨라요. 빨리 오면 너는 뭐하냐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막 한참을 가니까 그쪽에서 남자 2명이 마중을 왔어요. 신우나 뭐 남편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우리 흔히 말하는 인신매매 걸렸나? 근데 분명히 우리한테는 강 건너서 얼굴 보고 돈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장정 2명이 키 이따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나는 못 걷겠으니까 가라고 알아서 나는 다시 여기 딱 건너가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가라고 하니까 저를 그냥 양쪽 겨드랑이에 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냥 차를 타고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차 안에도 또 시댁 식구들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잘못됐구나. 아니 강바닥에서 본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더는 지금 뒷전이고 이 목숨까지 이제 위태로울 판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나 어제 중국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왔거든요. 그 몰래 사용하던 것만. 네,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그냥 하더니 당장에다 저희 훌 내려놓고 차는 또 쉥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면 누구 올 거래요. 아니 한 20분을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저희를 세워놓고 꼬리가 붙었나 안 붙었나 차 타고 저희 주변을 돌고 있었던 건데 저희는 모르고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갔구나. 대체 우리를 데리러 올 사람들은 누구지? 이러고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신우들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중국에 왔구나 한국에서. 저희는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했더니 연길이래요. 연길이 어디냐 했더니 장백에서도 한참 들어가 있대요. 차 타고 한참 갔으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아니 집에 보냈는데 이제 나름 밝았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할 셈이냐 했더니 일단 집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아주 그냥 박수를 치고 한호성 지르는 거예요. 신우들은 야 하면 박수 치면 성공했다고 그냥 아주 그냥 한호성을 터뜨리는 거예요. 나는 우아한 게 딸내미 두고 와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 속은 간 데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한호성을 질러버리니까 탈북에 성공했다고 지금 이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속여서 미안한데 사실은 엄마하고 그래도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데리고 오려고 조카하고 엄마는 데려올 생각이었대요, 처음부터.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같이 떠나나실 줄 몰랐구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조카를 데려가고 나중에 우리는 추후에 우리가 결심이 서면은 그때 같이 우리 가족을 아니면 본인들이 정액이 고집 부리고 있겠다고 하면 돈을 도와줘가지고 살게끔 하자 작전을 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랬더니 성공했다고 헬버죠. 근데 그때도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왕 시어머니도 몰랐으니까. 다 속았구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내가 네 아들 가려고 한 건 아는데 그러면 네 아들만 데려가고 이 애엄마하고 나는 돌려보내라. 거기 내 아들도 있고 내 손녀도 있는데 우리는 가겠다. 시어머니가 야 너는 죽어도 너랑 나랑은 얘네 뭐라고 해도 넘어가지 말고 뭐라고 해도 속지 말고 내가 무조건 울며 불며 버텨보겠으니까 너도 같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자. 내 어머니 믿었죠?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잤어요. 잤는데 이게 잠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술을 못 하는데 맥주를 한 잔을 했는데 또 울고불고 난리 났죠. 아니 저기서 내 새끼 기다리는데 그래 어떡해. 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나 붙잡고 당장 내일 아침에 날 박는 대로 보내달라고. 정 안 되면 또 시어머니하고 쪼개기 했어요. 정 안 되면 어머니 남겠다고 하면 어머니까지도 내가 내줄 테니까 나만 보내달라고. 그런 찰나에 지금 저쪽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죠. 신우가 지금 저희 당장 오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 되도록 지금 우리 딸내미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못 가고 있다. 기다려봐라 하니까 그때 또 저희 출장 간 남편한테 또 남편이 아마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 아니면 걸었는데 남편이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불이 나게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와가지고 첫 마디가 전화기 붙들자마자 미쳤니? 정신 빠져가지고 그만큼 내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가가지고 빨리 넘어오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결심이 안 섰으니까 나도 가고 싶은데 지금 보내줘야 갈 거 아니냐. 내가 혼자서 어떻게 가냐 했더니 아무튼 오라고. 그런데 하룻밤 자는 새에 제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게 하룻밤 살면서 저희는 되게 좀 제가 고지 시간 편이다 보니까 나만 채널을 못 접했어요. 이렇게 TV를 보던가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몇 편을 봐도 에이 그냥 우리 보면 드라마는 모든 게 다 세팅이고 그치, 북한은 그렇게 하니까. 그 있잖아요. 소품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현실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에 이렇게 와보니까 남한 채널 드라마 나오고 그다음에 뭐 뉴스 같은 거 나와도 길바닥에 다 찍잖아요. 그쵸. 근데 도로가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 옷차림이 너무 단정하고 사람들이 너무 세련돼 보이고 다 신사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설마 저거는 저 많은 사람들을 수집을 해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뉴스를 내보내고 뭔가를 안 하고 근데 드라마를 봐도 그 건물들이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홈쇼핑도 또 보면 라면이 어쩌고 냄비가 어쩌고 되게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오븐이면 다 완판이 되고 여기는 되게 참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장사를 해도 저렇게 본인 하고픈 말 다 하고 저기 즐겁게 장사를 하네. 약간 너무 이게 자유가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북한은 이게 TV 한번 나오려면 미리 대본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 몇십 번 말하는 연습 시켜가지고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됩니다. 그 표정 관리까지 다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술술술술 한국 TV는 다 말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번쩍 떼어지는 거예요. 뭐지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이런 신세계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야? 채널을 여러 개를 돌려봤어요. 여러 채널이 다 동일해요.
내가 분명히 내가 저기서 교과서를 배울 때는 아니 한강 주변에 판잣집이 다 있어가지고 네. 제비들이 득실거려가지고 분명히 강아지는 200만 원짜리 금목걸이 끼고서 병원을 가는데 노숙자들은 치료를 못 해가지고 죽어간다고 그래도 네. 누가 하나 거들다 한번 썩어 빠진 그 자본주의 네. 세상을 네. 받았잖아요. 그쵸. 사상을 안 좋게 받았지. 근데 지나가는 거 보면 노숙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평온하고 바쁘게 일상을 살고 그 뉴스 때 인터뷰하는 거 봐도 본인 자유분방하게 본인 할 말 다 하고 그치. 너무 자유스러운 네. 거예요. 아야 이게 뭐야. 1차로 눈을 떴는데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신우인 애가 갔는데 밖에 나갔다 왔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했는데 애가 밖에 나가서 한 3-4시간을 놀다가 왔어요. 그런데 옷에 흙먼지 하나 안 묻고 깨끗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갔던 차는 그대로 너무 깨끗한 거예요. 뭐지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다 아스팔트인 거예요. 우리 북한은 다 흙먼지 도로잖아요. 돌이 있고 이게 흙이 있고 딸내미가 나가서 5분만 놀다가 뭐 한 번 넘어지면은 이게 무릎이 다 흙먼지 나오서 그것도 다시 빨아서 세탁기나 있어요. 손빨래 해가지고 다 넣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얻어맞은 번쩍 하는 거예요. 아야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4살짜리 딸내미가 이게 태블릿을 갖고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요만한 거 갖고 여기 착착 번지면서 하고 핸드폰 갖다 여보세요 하고 또 전화하고 황홀경인 거예요. 저희 딸내미는 아무리 저희가 돈을 풍족하게 써도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냥 엄마 아빠 무릎에서 오냐오냐 그냥 밖에 손잡고 데리고 나가는 정도인데 걔는 벌써 이게 전자기기 다루고 통화를 하고 너무나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는 뭐 거기서 거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식의 미래를 보니까 엄마 이게 뭐야? 이게 어찌 보면 기회네 이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180도. 그래가지고 어머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남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했더니 왜 해야 돼? 봐봐요 이게 조카애도 얼마나 이게 깨끗하고 문명하고 우리 아무리 저기서 돈을 줘도 훨씬 좋구만요 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쟤네는 어떡하냐 하더라고요. 또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데리고 와야죠. 바뀌었어요. 데리고 와야죠 했는데 저는 또 그때 아빠가 걸렸어요. 이게 또 저는 또 남편하고 딸내미는 당연히 올 거라고 믿었고 아빠가 걸렸는데 그날 저녁에 아닌 게 아니라 또 낮에 저녁에 또 남편의 전화 왔어요. 오늘 저녁에 오냐? 다 불질러 버린대 그랬다며요. 네. 제가 오늘 저녁에는 못 갈 것 같은데 했더니 당장 와라. 오늘 저녁에 안 오면은 내가 이 집 싹 다 불질러 버리고 보이부 가서 그냥 너네 다 꼰질러 버리고 나도 될 대로 데리고 냅둘 테니까 알아서 하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황당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또 져주면은 또 이게 져주면은 상대쪽에 더 승이 나잖아요. 그쵸, 기가 더 사니까 저도 같이 맞불질을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미쳤냐고. 그 집 다 불질러 놓고 그래 본인도 보이부 잡혀가고 애써먹 자고 보이부 잡혀가고 우리 아빠 다 보이부 잡혀가고 참 좋겠다. 미쳤냐고. 오라고 했더니 안 간대요. 그래서 또 목소리 톤이 딱 낮아지더니 그러면은 엄마는 냅두고 제발 나는 너만 있으면 되니까 저가네. 그 한마디가 나는 다 필요 없고 이제라도 너만 있으면 되니까 세상에 네가 넘어오면은 내가 여기서 모든 걸 감수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나갈 방도를 찾아보겠으니까 너만 오면 돼. 나는 너만 있으면 엄마가 뭐 누이들이랑 거기서 살던 욕 못 보던 살 수 있어. 너만 와. 이게 그때는 또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이 진짜로 고집을 꽂고 안 오겠다고 하면 내가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꼭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우들 쪽에서는 저를 보내고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잡혀서 나가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파출소에 아무리 이게 자수를 한다고 해도 다시 또 번쩍 생각 드는 게 아니야. 여기서 사는 게 맞다. 내가 어떻게 넘어왔는데